오늘은 사주를 가지고 유명인의 궁합을 볼 건데요. 바로 피겨 여왕 김연아와 그녀의 남편 고림과의 궁합입니다. 다들 알고 계시는 신혼부부죠? 이 김연아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고림 그분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이미 결혼한 부부의 궁합을 왜 보느냐? 궁합이 단순히 결혼 전에 보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. 이미 결혼하신 부부들도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더 마찰 없이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,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보는 게 궁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부부들도 궁합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연아 선수의 사주부터 보겠습니다. 굉장히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주예요. 굉장히 특유의 파고드는 집요함도 좋고 사회적으로 욕심이 큰데 가정적으로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. 좀 사회적 기준하고 가정적 기준이 이중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.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의외로 남자를 보는 조건이나 스펙이 크지가 않아요. 보통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공한 성공의 크기만큼 상대방 배우자한테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김연아 선수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인데 이런 분이 의외로 남자를 보는 눈이 되게 소탈할 수가 있어요. 물론 고림님이 그렇게 뭐 부족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. 하지만 김연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거둔 성과에 비해서 그렇게 남자한테 바란 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. 사회적 성공이나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. 그런 것보다는 의외로 남자한테 바라는 거, 정서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, 안정감을 주는 사람,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. 그렇기 때문에 애정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되게 원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는 고림이라는 사람의 한번 팔자도 봐야겠죠? 궁합이라는 게 서로 대조를 하는 거잖아요. 기본적으로 서구적인 사고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. 동양 정서랑 좀 맞지가 않아요. 근데 개인 행복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. 남의 시선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. 기본적으로 여자들한테는 다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기는 한데, 그런데 자신의 욕망,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또 참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. 참지 않고 내가 그때그때 내 불만을 많이 표출한단 말이에요. 이런 분들이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나 자기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. 소소하게 티격태격하면서도 금방금방 또 화해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. 자주 싸우면서 정드는 타입이라는 거죠.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죠. 자기 배우자가 나보다 사회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위에 있다, 흔히 말해서 유명인이다, 그러면 위축되는 게 있거든요, 상대적으로. 근데 고림이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. 피겨 여왕이 아니라 진짜 여왕하고 결혼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돼요. 이 부분이 진짜 고림의 매력이 되겠죠. 서로 간에 그럼 각자의 사주의 기질이 있는데 각자의 호감 포인트도 있단 말이에요. 호감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겠죠. 김연아라는 사람은 고림의 성실함을 되게 좋게 보고요. 고림이라는 사람은 김연아의 야무진 면을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. 서로의 조합이 되게 재밌는 게 각자 가치관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요. 이게 동일하진 않단 말이에요. 근데 서로 다른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주고 있어요. 상호 보완적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상적인 부분이 있어요. 원래 궁합이라는 게 서로 너무 가치관이 같거나 차이가 나면은 그게 좋은 궁합이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. 가치관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크고, 가치관이 너무 똑같으면은 그것도 좋지 않은 게 나의 단점을 상대를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예요. 나도 미워지지만 상대방도 더 미워지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김연아라든지 고림,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만나면은 서로 간에 스트레스도 받지도 않고 합의점이 없는 것도 아닌, 그러니까 만난 사람을 만난 거죠. 상호보완적인 관계, 가장 이상적인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도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.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서로 간에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을 거예요. 먼저 김연아부터 한번 볼게요. 김연아라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은 내 곁에 두지 않아요. 내 가족이라고 해도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. 이게 나쁘게 말하면은 소통에 문제가 있겠죠.
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육인으로서 운동선수로서는 대성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다르단 말이에요. 근데 의견이 안 맞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해요. 본인도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이 부분을 김연아가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. 고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고림 이분은요,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죠? 서구적이라고 특유의 자유분방한 기질이 있어요. 내가 좋아하는 거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. 어떻게 보면 순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철없다고도 할 수는 있어요. 이 부분을 좀 나쁘게 말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.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좀 미루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기질이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.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죠. 배우자도 있고 나중에 자식도 생기게 되고 다른 가족들도 생기잖아요. 이 기질을 결혼 생활에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은 분명히 다툼의 씨앗이 되게 돼 있습니다. 내가 원해도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좀 자제하는 부분이 필요해요. 이거를 고림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실천하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요. 이게 만날 사람 만났다는 표현, 이게 제가 참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두 사람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궁합은 되게 잘 맞고 상호간에 또 보완이 될 수 있는 궁합이다 보니까 서로 배우고 존경할 부분이 있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. 그러나 아까 전에 말하는 각자의 그 단점을 얼마만큼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생활이 좀 더 원만하게 갈 수 있냐 아니면은 마찰이 생길 수 있냐 그런 변수들이 생길 겁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좋은 궁합이고 각자 자기 몫을 충실히 해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결혼 생활엔 큰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떠신가요? 오늘 김연아와 고림의 궁합을 한번 봤습니다. 역시 유명이라고 할지라도 궁합이 안 맞는 경우 좀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.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서로 간의 궁합이 잘 맞거든요.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존중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각자를 통해서 각자 주관적인 행복을 세울 수 있다는 거. 이상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.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각자의 기질이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각자 주관적인 모습만 좀 많이 자제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결혼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.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